온 여름이 어느덧 찾아왔네요. 다들 안녕하신지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이고 제 아버지를 쏙 빼닮은 두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땀이 흐르는 계절에 여러 가지 작은 것에도 짜증이 쉽사리 나곤 하는데요. 제 사연은 짜증도 묵혔을 만큼의 사건이어서 지난 한 달 동안 저는 마치 한겨울 속에 사는 듯 했어요. 한여름에 시리도록 아프게 만든 저의 사연을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저의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부군 공무원이 저와 함께 맞벌이로 살고 있고 벌어오는 월급을 잘 모아 살면서 딸들을 키우고 있었죠. 우리 부부한테 하나 특별한 것이 있었다면 바로 제가 남편보다 한 살 연상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지금이야 세상 천지에 연상연하 커플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애 어른들조차 별스럽지 않아 하지만 제가 결혼을 할 적만 하더라도 저희 친정부모님이나 시부모님께서 너무나 고지식 하셨답니다. 남자는 오빠여서 여자를 잘 돌봐줘야 하고 여자는 내내하며 고분거릴 수 있는 동생이어야 한다는 것을 머릿속에 꽉 박고 사시는 분들이셨죠. 그로 인해서 친정 부모님께서도 이 결혼을 해야 하냐며 고민을 많이 하셨고 저희 시부모님께서는 급기야 점집까지 가서 이 결혼을 해도 되냐며 허락을 받아내셨답니다. 뭐 점집에서 무당히 결혼해도 잘 먹고 잘 살 거라는 말을 해줘서 저희 부부가 지금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까지 결혼을 해야 하나 싶어서 머릿속도 하얘지고 불쾌함은 정말 하늘을 찔렀었죠. 내가 싫으면 싫다 말을 할 것이지 겨우 나이 하나 때문에 여기저기 나를 민망스럽게 만드시나 싶어서 정말 불쾌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집안 사정을 좀 더 들여다보니 시부모님이 왜 연상인 여자와 결혼을 안 시키려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겠더라고요. 이해를 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 마음을 아주 조금은 알아챌 수 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형제들 때문이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알고는 있었다만 시집으로 와보니 남편에게는 누나가 셋, 그리고 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이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던 것이었죠. 남편의 성격이 상당히 온순하고 또 화를 잘 내지 않는 편이었어요. 저를 잘 챙겨주고 애정 표현을 많이 하던 모습이 배우자로서 마음에 들어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시댁 식구들을 몇 번 마주하다 보니 왜 우리 남편이 일이 순둥일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시누이들과 아주버님의 성격이 정말 하늘을 찌를 듯 세셨던 겁니다. 무슨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목소리의 데시벨이 확 높아져서는 옆에서 누가 스피커를 켜놓은 듯이 짜랑짜랑 울려 퍼졌어요. 정작 그 자식들을 낳은 시부모님조차도 자기 자식들이 말을 주고받을 때는 감히 껴들 생각을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저마다 자기 주장을 펼쳐대느라 바쁜 토론 속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내면서 끼고 들어갈 용기가 없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이었던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형 누나들에 치이고 살았다 보니 성격이 온순할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막내이고 말을 잘 듣는다면서 애정 표현을 많이 해주던 시어머니 덕분에 남편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이후로 저에게 애정 표현을 많이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면서 결혼을 하고 나서까지도 또 연상인 사람이랑 살면서 동생 취급을 받아야 하냐며 저희 시부모님이 저를 반대하셨던 것이고요. 조금은 알겠는 시부모님의 걱정이 이해는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시부모님의 눈치를 막 보면서 남편 옆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살 생각은 추워도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 부부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시누이들이나 아주버님들도 다들 목소리가 크고 성격이 좀 드실 뿐 막내 동생의 와이프인 저를 막내 여동생 보도 귀여워해 주셨기 때문에 처음 결혼을 하고 나서는 딱히 시댁 문제로 얼굴을 붉힐 일이 없었습니다. 다들 저희 부부보다 오래전 결혼하셨고 자식들도 다 낳아둔 상태였기 때문에 솔직히 서로가 바쁘다는 이유로 얼굴 보고 살 일이 별로 없었어요. 명절이 되더라도 형님들은 저마다의 시댁에서 차례를 지내다가 저희 시댁으로는 나중에 나오셨기 때문에 저랑은 마주칠 일이 없었고 저는 오히려 아주버님네랑 자주 보면서 더 친하게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형님이 저랑 딱 한 살 차이신데 제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에 형님께서 둘째 아이를 임신 중이어서 공통점이 많은 이유로 함께 잘 붙어 다녔어요. 그건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결혼 생활을 좀 하다 보니 시누이들이나 형님이 아닌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제 속을 썩이시더라고요. 그리 연락을 자주 하면서 얼굴 보고 사는 사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큰 마찰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명절일 때나 어쩌다 밖에서 다 같이 외식을 하자며 만났던 때에는 그렇게 제 앞에서 제 남편이 힘들어 보인다는 말을 하곤 하셨습니다. 위로 줄줄이 형제들이 있어서 늘 구박받고 사는 애나 다름이 없었는데 어째 결혼하고서도 그 팔자를 못 고치는 건지 얘 얼굴이 바짝 말랐네 말랐어 라며 쯧쯧대며 남편의 얼굴을 막 만져보며 안쓰러워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 남편은 당연히 엄마 그런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얼마나 밥도 잘 챙겨주고 집안일도 많이 해주는데 라며 시어머니께 부정을 하곤 했죠. 하지만 저로서는 빈정이 좀 상하더라고요. 나도 돈 벌어오고 있는 직장인인데 나만 남편을 챙겨줘야 하는 건가 싶고 남편은 또 그런 시어머니한테 내가 모든 살림을 다 책임지고 있다는 말을 했어야 하나 싶어서 말입니다. 여러 번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대놓고 남편을 잘 챙겨주냐 물어보셨고 눈치 주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말라며 자기 아들 기분만 걱정하셨어요. 매번 똑같은 잔소리를 당연스레 듣다가 저도 한 번은 너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에 말대꾸를 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살림은 다 하지 않고요. 어머님 아들이 집안일을 많이 도와줘서 오히려 제가 너무 편해요. 남편을 잘 만나서 제가 호강을 하네요. 저도 일하는데 남편이 그 정도 배려는 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남편은 그런 점에서 생각이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아들을 참 잘 키우셨어요. 라고 말이죠. 그 말에 벙쪄서 입을 다무지 못하고 남편과 저를 오락가락 쳐다보던 시어머니의 표정은 아직도 생각할 때마다 통쾌해 죽음하셨죠. 제가 그렇게 말을 하니 시어머니도 약간은 주춤하셨는지 제게 따로 지 아들을 챙기란 잔소리는 덜하기 시작하셨고요. 하지만 그로 인해 살짝 부작용이 생겨났습니다. 차라리 저를 무시하고 없는 듯이 행동하면서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을 챙기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저희 애들을 봐도 아는 척을 하지 않으시고는 저희 남편만 왔니? 아휴 돈 버느라 수고한다 니가. 딸린 식구가 몇이야 글쎄. 라면서 활짝 반겨주셨고요. 저를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하려는 듯이 다루시더라고요. 애들이야 뭐 형님네 애들이랑 같이 노느라 바빴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많이 신경 쓰진 않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옆에서 일을 거들어야 하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없는 사람 취급을 하니 괜히 따돌림만 당하는 더러운 기분까지 들어버렸어요. 시어머니의 지독한 막내 아들 편애와 사랑으로 인해 저희 아주버님이나 형님도 그리 좋아라만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은 내심 막내 아들만 우쭈쭈 한다면서 섭섭해하는 듯한 표정이었고 옆에서 형님도 제게 꼭 오셔서 말씀하셨죠. 어머님은 그냥 도련님이랑 같이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아. 안 그럼 상사병 걸려 평소에 어찌 사시나 몰라. 라고 말이죠. 형님의 말씀이 너무 공감이 가더라. 저도 모르게 욱하며 비웃음이 흘러나왔고 그러면 남편은 제 표정의 변화를 살펴보며 늘 어머님과의 사이에서 눈치를 살폈어요. 고부관계가 껄끄럽고 별로다 보니 남편은 늘 제 눈치를 보곤 했습니다. 저를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저에게 애정 표현도 자주 하면서 애착 관계가 분명히 있는 부부였는데 꼭 시어머니 앞에선 별 수 없다는 식으로 시어머니 옆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얘가 둘이 내 아빠가 맞는 거냐면서 시댁에서 어째 얘 한번 챙길 생각을 안 하고 엄마 옆에 꼭 붙어 있냐며 싸우기도 했었고요. 급기야 사소했던 투정의 말싸움으로 번져서는 극으로 치달았을 때에 나 혼자 애 키우며 시어머니 생각 안 하고 혼자 살고 싶다며 이혼하자는 말도 먼저 꺼내봤었습니다. 그제서야 남편도 아차 싶었는지 먼저 사과를 했던 바람에 저희 싸움이 일단락되긴 했었지만 늘 찝찝했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저희 부부를 살렸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제가 시어머니를 아이들 핑계로 안 만나려고 하다 보니 시댁에 갈 일이 없었거든요. 시댁과 거리를 두고 사니 자연스럽게 시어머니 때문에 시댁 일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 남편이랑 기분 나빠하거나 얼굴을 붉힐 일도 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시어머니도 저희를 부르지 않으시더라고요. 허구한 나 막내 아들 걱정된다며
아들 휴대폰으로만 쏙 전화를 해서는 찾으시더니만 통 부를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더니 올 6월 남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하던 짓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직장인 남편이 그간 잘 하지도 않던 야근을 갑자기 코로나 후폭풍 때문이라면서 열심히 해대기 시작했고, 집안에서도 내내 안절부절 못한 채로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어요. 왜 그렇게 불안해하냐며 혹시 회사에서 잘릴 대기 명단에 오르기라도 했냐면서 걱정이 되는 마음에 남편은 달래보고 어루만져 주려고도 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만약 회사 일 때문이면 내가 돈을 벌고 있으니 언제든지 부담을 덜 가져도 된다면서 위로를 해주려고 했지만 남편은 듣지를 않는다는 식으로 핸드폰만 바라보다 급기야 도착한 문자 한 통에 집을 나서기까지 했어요. 불안하고 겁이 나더라고요. 남편의 핸드폰으로 도착한 문자 소리에 저조차 긴장이 되었고 딸들과 마누라를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모른 척 집을 나서는 남편의 그 뒷모습을 본 순간 여자의 직감이랄까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과는 너무나 다른 집안에서의 행동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고 보란듯이 핸드폰을 보다가 연락 하나에 집을 나서는 남편에게서 가정에 더 이상 미련이 없음을 알 수 있었죠. 나에게 애정 표현을 하고 사랑을 주던 내 남편이 하다하다 이제는 바람이라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속썩이던 시어머니로부터 잠시 해방이 되고 나니 예상치도 못한 남편이 뒤통수를 때린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걸 각오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언젠가 남편이 자신의 바람을 털어놓길 기다렸어요. 조금이라도 아이들에게 아이 아빠의 존재를 더 오래도록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먼저 남편에게 말을 꺼내진 않았고요. 그리고 불과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저희 집은 단순한 충격, 그 이상의 고통으로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글쎄 남편이 멀쩡한 아이 하나를 데려온 거예요. 그것도 얼마 전에 막 태어난 건지 얼굴에 주름이 있는 갓난쟁이 애를 말입니다. 가뜩이나 어린 딸들조차 아빠가 데려온 낯선 아이에게서 심각할 정도로 경계를 했고 저는 급기야 충격의 그 자리에서 졸도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응급실이었고 딸들이 외할머니한테 전화를 했던 건지 저희 부모님이 제 옆에 와 계셨습니다. 모든 얘기를 전해들었다면서 남편이 데리고 있는 애가 누구 애냐며 엄마는 자기 일 마냥 병원 안에서 제게 소리를 지르며 닥달을 하셨고 아버지가 엄마를 진정시키겠다고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간 사이 저는 그대로 다시 병원에서 잠이 들었어요. 너무 충격을 받은 바람에 당장 내 딸들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조차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죠. 퇴원을 하고 집으로 가니 남편은 출근도 하지 않은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낯선 그 아이는 제 안방에 들어와 침대 위에 곤히 잠을 자고 있었고요. 언제 또 사들인 건지 벌써 애기용품이랑 침대에서 떨어지지 말라며 애기용 침대베개도 하나 놓여져 있더라고요. 감히 내 집안에 내가 낳지도 않은 애 새끼를 데려와 놓고선 온갖 아기용품까지 사들이다니.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은 이 상황에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까지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까지 휴직 내고 저희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와준 언니는 남편에게 뺨따구로 날리기 시작했고 저희 부모님은 말리기는커녕 함께 싸우겠다며 주먹부터 들이미셨어요. 애가 깨서 우는 바람에 졸지에 제가 아이를 달래야 했고 그 꼴이 기가 막히다며 엄마가 뒷목을 잡고 주저앉으시면서 싸움은 잠시 종료되었습니다. 잠깐 동안 상황이 진정되자 남편은 저희 가족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하더라고요. 제 불찰입니다. 정말 딱 한 번만 눈 감아주시고 아이를 키우게 해주세요. 당신도 제발. 나 당신이랑 절대 못 헤어져. 내가 우리 애들 두고 어딜 가. 애들이랑 당신이 무조건 우선인데 이 애를 그냥 버릴 수는 없잖아. 나도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어. 라면서 애원을 하고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까지 오느라 허우적대는 남편의 말에 정말 말문이 턱 막혀버렸습니다. 어떻게 내 남편이 혼의 자식을 집에 데려올 수 있었을까 싶어서 믿을 수가 없었죠. 저 순둥이 같던 인간도 결국 성욕 앞에서는 이성이고 가정이고 신경도 쓰지를 않는구나 싶어서 남편을 향한 실망감도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요. 그렇게 졸지에 갓난아이와의 동거가 시작되었어요.
당연히 저나 저희 친정부모님 어느 누구도 아이를 돌봐줄 생각이 없었고, 그러자 남편은 졸지에 자기 형과 누나들한테 부탁을 했나 보더라고요. 온 시댁 식구들은 뒤늦게야 제 남편 혼외자식 문제로 난리가 나버렸고, 졸지에 어쩔 수가 없다면서 집에서 주부로 계시던 둘째 형님께서 저희 집으로 애를 봐주러 오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마저도 형님이 본인 아이들 수험생활 문제로 오래 봐주지를 못하셨고, 그 바람에 결국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깔끄러운 시어머니를 보는 것만으로도 괴로운데 남편의 혼외자식까지 들려있으니 정말 첩첩산중이었어요. 집안꼴 잘 돌아간다며 저는 아예 살림에 손을 놓았고, 아이들 문제 말고는 남편과는 일절 말도 섞지 않았죠. 제 아들이 저지른 문제가 부끄럽긴 했던지 시어머니 또한 제게 전처럼 무시를 하는 등의 행동은 보이지 않으셨고요. 이대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했지만 이혼만큼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딘가 숨어있을 남편의 상간녀가 그걸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생각했거든요. 아이까지 무작정 제 집안으로 들인 걸 보면 분명 밖에서 저희 부부가 이혼을 했어는 본인이 안방을 차지하게 기다리고 있을 거라 확신했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쇼윈도 부부를 유지한 채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불현듯 제가 시어머니의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코로나 시국 동안 한 번도 뵙지를 못했던 저희 시어머니의 모습이 굉장히 살쪄 보이더라고요. 마치 출산을 막 한 사람이 붓기가 올라와 있는 듯한 것처럼 말이죠. 게다가 지 아들의 혼외자식인데 뭐가 그리 끔찍이도 이쁜 건지 얘를 아주 그냥 보물단지 마냥 돌보더라고요. 정작 아이의 아빠라는 남편은 퇴근하고 와도 시어머니가 이를 보도록 내버려 두기만 했고 얼굴을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급기야 하루는 아이가 고1로 너무 아파서 응급실을 가야 했는데 오히려 남편은 그 나이 애들은 다 그렇게 커. 병원 가면 되니까 옷부터 입어 엄마. 라면서 차분한 편이었고 아이를 들쳐업고 있던 시어머니는 빨리 안 서두르냐? 라면서 닥달을 하고 흥분한 상태였어요. 새벽 내내 아이를 껴안고 있었는지 애가 열이 나는 것까지 그 새벽에 바로 알아채셨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저도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설마 시어머니가 남편의 상간녀를 알고 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상간녀의 부탁을 받고서는 아이를 저리 끔찍하게 챙기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무엇보다 병원에서 아이의 상태를 걱정하며 눈물을 보이던 시어머니의 태도에 저는 또다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마 저 아이가 시어머니와 연관이 있는 건 아닌가 하고 말이죠. 그리고 결국 저는 남편이 갓난아기를 저희 집에 데려온 지 한 달이 되던 그날 아이와 남편의 친자검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에 나온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유전자 불일치한다는 소견을 보였어요. 남편이 아이를 집에 데려왔을 때만큼이나 흥분을 해서는 남편의 사지를 찢어놓겠다는 태도로 사실을 말하라며 소리쳤습니다. 친자검사를 의뢰한 것을 알고 있던 저희 친정엄마까지 찾아오셔서는 어찌된 일이냐며 집안을 아주 박살을 내셨고요. 아이를 데리고 산책하겠다며 집 밖 개천을 걷다 들어오신 시어머니는 난장판이 된 집구석에 겁이 덜컥 났는지 도로 나가려다가 저희 엄마 손에 집 안으로 이끌려 들어오셨어요. 졸지에 모자가 그리고 그 갓난아이까지 세 명이서 제 앞에 허리를 숙였고 이내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의 입 밖에서 먼저 나온 말은 정말 믿기 힘들었습니다. 미안하다. 이 아이는 사실 내 아이야. 네 남편이 날 도와주려고 했다가 졸지에 혼의 자식을 끌고 온 파렴치한 쓰레기가 되어버렸구나. 이게 다 내 탓이다. 애미가 부족한 탓이야. 라면서 흐느낀 채로 제가 아닌 남편에게 사과의 말을 건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 이 아이는 남편의 혼외자식이 아니라 나이 든 우리 시어머니의 혼외자식이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코로나 기간 중 바람을 펴서 임신을 하게 되었고 평소 늘상 품이 넓은 치마를 입고 지내던 바람에 임신인 줄도 모르고 있다 중달쯤 되어 임신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디다 말할 수가 없어서 결국 친하게 지내던 막내 아들한테만 그 사실을 털어놓았고 졸지에 엄마가 혼외자식을 가진 채로 출산을 하면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가정이 파탄날까 걱정이 되었던 남편은 등신처럼 그 아이를 자기 혼외자식으로 둔갑을 시킨 채 온 가족들을 속이려 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아이인 것처럼 바꿔치기해서는 자기 늦둥이 동생을 저희 집으로 데려왔고 그 바람에 남편은 제게 죽어도 이혼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어중간한 말을 뱉어내면서 붙잡아 두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 와중에 아이가 보고 싶다는 시어머니를 아이 곁에 두기 위해서 저희 집으로 아이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하는 척하며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저나 온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몰랐던 것이었어요. 결국 저희 친정어머니는 남편의 혼외자식이 아니란 사실에 가슴을 쓸어 내리셨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이대로 시어머니의 혼외자식을 남편의 자식으로 둔갑시켜 키울 마음은 추워도 없었습니다. 그간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던 시어머니를 도와줄 마음은 더더욱 없었고요. 지 엄마 아빠가 이혼하는 거 겁나는 새끼가 마누라랑 자식들이 상처받을 건 생각을 못한 건가 싶어서 남편한테도 열불이 터졌네요. 결국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보란 듯이 온 시댁 식구들한테 전화를 돌려서는 저희 집으로 불려드렸고 시아버지까지 다 모인 상태에서 아이와 내 남편의 유전자 불일치 서류를 보여드렸습니다. 온 가족들이 갓난아이의 출처를 궁금해하기 시작한 순간 옆에서 참고 있던 저희 엄마는 뭐해 이 옆했네야. 나서서 빨리 사과 안 해? 당신 때문에 내 딸은 충격받아 쓰러져 입원까지 했어. 염치가 있으면 네 입으로 바른 대로 이실직고 하고 빨리 다 데리고 꺼져. 라며 다시 한번 시어머니를 들쑤셨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본인의 입으로 시아버지께 실토를 했습니다. 여보, 그러니까 그게 내가 낳았어. 저 애는 내 애야. 라고 말이죠. 졸지에 저와 남편의 가정 문제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문제로 바뀌었고 온 시댁 식구들이 시어머니를 향한 분노를 들끓다 못해 죄 없는 저희 집에서 물건을 던져가며 시어머니께 폭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평소 목소리가 컸던 저희 형님들과 아주버님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목소리 폭탄을 투하하며 시어머니를 입독방긋 못하게 닥달하셨고 그제서야 제가 나서서는 온 시댁 식구들을 꼴도 보기 싫다며 내쫓았습니다. 내 집에서 당장 다 꺼지세요. 콩가루만도 못한 집구석 같으니라고. 도대체 나랑 내 딸들은 무슨 죄입니까? 당신들 엄마 데리고 당장 나가요. 애 새끼도 데리고 나가. 이제 내 집구석에서 네 자식 뒤치다까리게 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라며 애를 안고 있던 시어머니를 등 떠밀듯 내쫓았어요. 그 바람에 시어머니께 할 욕이 더 남아있던 시댁 식구들은 자연스레 우르르 시어머니를 따라 집을 나갔고요. 그날 후 저희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께 이혼소송을 당하셨습니다. 그 나이에 재산분할 소송에 위자료 소송까지 당해서는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되어선 아이랑 단둘이 맨몸으로 쫓겨나셨죠. 남편은 내내 자기 엄마의 치부를 끝까지 숨기지 못했다며 자책을 하다가도 남의 자식을 내 손으로 키우게 만들려 했냐면서 제가 이혼을 들먹이며 시부모님 따라 이혼을 하려고 하니 그제서야 시어머니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결국 시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다른 형제들까지 모조리 다 시어머니를 욕보이니 남편 본인도 점점 시어머니의 아이 문제에는 뒷짐을 지기 시작했고요. 최근에 들어보니 형제들끼리 어쩔 수 없다면서 돈 20만 원씩을 모아다가 다달이 시어머니께 용돈으로 드리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그 돈에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까지 더해서는 혼자 독립해 애를 키우며 살고 계시고요. 간간히 시어머니 아이를 보기 위해서 시어머니 사시는 자취방으로 찾아가는 남편의 뒤를 쫓아가 본 적도 있었습니다. 차마 본인이 이제 더 이상 도울 건 돈 말고는 없다고 생각을 한 건지 남편은 늘상 시어머니를 찾아갈 때마다 아이 선물을 사가거나 먹을 것을 사며 돈을 써서는 찾아가더라고요. 그 꼴을 보니 저도 다시금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혹여나 남편이 그 늦둥이 동생이 대학을 갈 때 대학 입학금에 등록금까지 보태준다고 나설까봐 남편과 이혼하지 않는 대신에 모든 우리 부부의 재산 명의를 제 앞으로 돌리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지금 사는 아파트에 남편과 제가 각자 타고 다니는 차량, 그리고 그 밖에 남편이 월급을 받고 있는 통장까지 싹 다 제 명의 혹은 제 손 안에 들어와 관리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아기의 길을 내 집안에서 혹은 내 귀 앞에서 입 밖으로 꺼내기라도 하면 가차없이 이혼하고 빈털터리로 나가 네 동생을 직접 돌보라며 변호사 끼고서 각서까지 썼고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유지 중인 저희 부부지만 그래도 당장 내 집안에서 남편의 혼외자식인 줄 알았던 아기가 사라져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리며 사는 중인지 모릅니다. 남편 자식이 아니라 천만 다행이지만 혹여나 내 남편에게 잘 키워주라고 도움의 손길을 뻗지는 않을까 싶은 마음에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남편의 카드 내역을 살펴보며 지내고 있어요. 이게 사는 건가 싶고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나 싶지만 이제 모든 재산 명의는 제 것이니까 미래에 대한 큰 불안감은 없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뭐라도 한 건 저지르는 순간 확 이 자식이랑 이혼해버리고서 나 혼자 씩씩하게 아이들을 키워내는 상상을 해보며 사는 중이네요. 사실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 살짝 더 크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에 신혼 7개월을 향해 가던 중이었던 여자입니다. 저는 코로나를 뚫고서 결혼식을 감행해 살고 있던 비혼의 코로나 신부예요. 하객들을 마음껏 초대하지도 못하고 갑작스레 규모까지 축소를 해버리느라 이걸 환불할지 미룰지 정말 오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결혼을 감행한 건 결국 돈 때문이었습니다. 예식을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했다가 물어내야 하는 비용이 훨 많았었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아끼며 신혼을 시작하고 싶었던 저희 커플은 에라 모르겠다며 결혼을 치렀어요. 저희 부부는 원래 결혼을 할 생각이 없던 어린 커플이었어요. 집 사는 것도 힘들고 내 집을 마련한다 해도 대출금에 허덕일 게 뻔한데 어느 누가 결혼하고 평생 은행빚만 갚으며 살고 싶겠냐고요. 다소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생각하면서 별다른 후회 없이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아쉬운 건 많았지만 빨리 결혼을 하고 전셋집으로 들어와 드레스를 입을 생각에 다이어트를 더 하지 않은 채 보통의 삶처럼 일하고 사랑하며 살고 싶었어요. 직장을 다니는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고요. 저희 부부는 둘 다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월급은 고만고만한 편이지만 제가 남편보다 월 40만원가량을 더 벌고 있고 제가 연간 인센티브로 1000만원 정도가 나오기에 실질적인 월 수입으로 보자면 제가 100만원을 좀 넘게 벌고 있었어요. 결혼을 하는데 여자 월급이 남자 월급보다 많은 게 좋은 거냐면서 저희 부모님께서는 남편과의 교제를 반대하기도 하셨습니다. 조금만 기다렸다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날 수도 있을 텐데 뭐하러 굳이 지금 결혼을 하려고 하냐면서 좀 심하게 반대손을 드셨죠. 하지만 남편과 함께 연애를 4년 정도 해오면서 늘 한결같이 잘해주고 반듯하게 사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도 술 문제나 여자 문제로 내 속을 전혀 썩일 것 같지도 않았고요. 그 점을 어필하면서 저희 부모님을 얼마나 설득하려고 했는지 몰라요. 남편도 시간이 나면 퇴근해서 저희 집으로 찾아와 부모님 앞에서 한마디라도 더 나눠보고 그 짓을 반년 정도 하니까 저희 부모님께서도 결혼을 마지못한 척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다행히 결혼을 하고 나서는 이제 완전히 자기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부모님께서 남편을 아들마냥 잘 챙겨주고 계시고요. 반면 결혼 허락을 받기 힘들었던 저희 친정 부모님과는 달리 시부모님께 허락을 받아내는 건 정말 수월했습니다. 남편이 앞서 경험했던 저희 부모님과의 마찰을 경험삼아 시부모님께는 절대적으로 제 월급에 대해서 함구를 하기로 했거든요. 둘 다 이름은 알려진 기업을 다니고 있었지만 제가 다니는 회사 자체가 워낙 계열사도 많고 대기업으로 알려진 곳이라서 시부모님이 절 어려워하기는 하셨는데요. 둘이서 돈을 잘 벌어모으고 살 수는 있겠니? 내 아들이 용돈 받아서 쓰고 사는 건 아닌가 몰라. 라며 시어머니께서 월급에 대해 살짝 물어보려고 질문을 던지신 말에 남편이 빗장을 쳤죠. 내가 더 돈을 많이 버는데 어떻게 이 사람한테 용돈을 받아? 용돈은 오히려 내가 줘야지. 라면서 말이죠. 그러자 내심 시어머니께서도 안심이 되었는지 우리 아들이 다니는 회사가 조금 더 월급을 많이 주나 보지? 너도 우리 아들 회사로 옮겨야 하는 거 아니야? 회사가 유명하면 뭐해? 월급을 잘 안 주는데. 라면서 맞받아 치셨죠. 이게 자신의 아들과 저를 비교하려고 비꼬우며 하는 말인 줄도 모른 채 저는 그저 돈 문제로 결혼 반대를 안 하는 게 어디냐면서 좋아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얼마나 정년이 보장되는지에 대해서 사사건건 정말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혹여나 결혼할 때에 제약이 생길까봐 최대한 좋은 쪽으로 설명해 드리면서 앞으로 결혼을 하고 난 후 우리 두 사람이
착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살 거라는 걸 분명하게 밝혀드렸죠. 그 점에 대해서는 시부모님 두 분 모두 당연한 소리라면서 고개를 끄덕거리셨고요. 결혼을 하고 난 후에는 남편과 함께 둘이서 제법 신혼다운 신혼을 잘 보냈습니다. 어차피 전셋집이라서 또 이사를 가야 할 테니 집 꾸미는 것에 그리 욕심을 내지는 않았어요. 집을 꾸밀 일이 있더라도 결혼 사진을 벽에 걸어두거나 저희 부부가 좋아하는 영화를 잘 보기 위해서 미니빔 프로젝터 하나를 사서 예쁜 테이블 위에 둔 것이 전부였죠. 최대한 코로나를 핑계 삼아 저희 부부끼리 둘만 있어 즐길 수 있는 실내 활동을 하며 살아보고자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돈을 많이 쓰기도 했고 2년 후 새로운 전셋집을 알아볼 때에 쓸 돈을 위해서 저축을 열심히 하기로 한 것이었죠. 나름 부부끼리 경제관념도 비슷했고 앞으로의 꿈도 비슷했기 때문에 큰 마찰 없이 현재에만 충실히 살면서 지내면 아무 문제라고 할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2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제가 시달리게 되었어요. 저희 시어머니한테 말입니다. 저한테는 시집살이라는 게 없을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아들을 좀 귀하게 여기고 제 앞에서도 엉덩이를 두드리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 아기 다루듯이 대하는 걸 좀 당황스럽게 보긴 했지만 그 정도는 모자관계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도 남동생이 있는데 저희 엄마가 남동생을 귀엽다고 잘 쓰다듬고는 그걸 자식을 향한 사랑이라고 표현하며 사셨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불편하다고 여겨지는 점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유독 저를 통해서가 아닌 남편을 통해서 전화를 해놓고서는 저희 집을 찾아오시는 것이었죠. 엄연히 저와 남편이 함께 돈을 반방 지불해서 구한 전셋집이었기 때문에 우리 명의가 아니더라도 우리 두 사람의 공동지분으로 거주 중인 집이었습니다. 함께 사는 배우자가 있는 결혼한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한 번도 물어보지를 않으신 채 그냥 남편한테만 쪼르륵 연락을 하셨다가 저희 집을 찾아오시더라고요. 참 불쾌하게도 말이죠. 퇴근하고 집에 와보니 시어머니가 계셨고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그리 불편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시면서 저희 두 사람 먹으라고 몇 가지 마른 반찬들을 가져오셨길래 감사하다면서 넙죽 받으며 인사를 드렸죠. 둘 다 직장인이라 밥하는 게 늘 고역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다시 시어머니가 퇴근 후 저희 집에 와 계시더라고요. 전날 줬던 반찬통을 가지러 갔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직장 거리 때문에 같은 시각에 퇴근을 하더라도 늘 남편이 저보다 먼저 집에 도착하는 편이었는데요. 남편이 문을 열어주는 건지 아니면 시어머니가 혼자서 저희 집에 먼저 와 계셨던 건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늘 두 사람이 저희 집안에 같이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바로 전날 반찬을 가져다 줘놓고는 제가 바로 새로운 통에 옮겨 담기를 원하셨었는지 다음날 또다시 찾아와서는 내 반찬통 줘야지 라면서 볼 일이 있어 찾아왔다는 걸 어필하셨어요. 그리고는 또 며칠 후 새로운 반찬거리를 가져와서는 저희 집에 놓고 가시더니만 그 다음날 또다시 반찬통을 가지러 왔다며 저희 집에 와 계셨죠. 그쯤 되니 저도 한마디 해야겠더라고요. 퇴근 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이게 뭐냐면서 제 아무리 오실 때마다 반찬을 가져오신다 하더라도 너무 자주 오시는 건 나도 못 봐주겠다며 남편에게 저를 존중해달라고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렇게 엄마를 자주 보고 살 거면 그냥 도로 집으로 들어가라면서 나도 우리 엄마 얼굴 보고 살고 싶다며 급기야 신혼 초에 헤어지자는 소리만 안 했을 뿐 별거 하잔 말을 뱉어냈어요. 그제서야 남편도 자기가 좀 지나쳤다는 걸 알고는 있었는지 엄마가 자꾸 집에 먼저 와 계시더라고 라면서 미안하다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남편이 열어주는 문을 통해 우리 집에 들어오신 게 아니라 혼자서 비밀번호를 누르고서 아무도 없는 저희 집안에 들어와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남편에게 바로 역정을 쏟아냈어요. 나는 우리 엄마한테 우리 집 비밀번호도 안 가르쳐줬는데 너는 가르쳐준 거니? 여기 너네 집 아니고 우리 집이야. 나도 이 집 구할 때 정확히 돈의 반을 냈다고. 그런 건 나한테 미리 물어보고 상의를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그러자 남편은 나도 알지. 나도 안 가르쳐줬어. 근데 엄마가 혼자서 비밀번호를 추측하고 열었더라고. 우리 결혼기념일 말이야. 라면서 자신도 어쩔 수 없었다고 머리를 쥐어 싸매더군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온몸에 닭살이 쫙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말대로라면 시어머니가 저희 집 비밀번호인 저희 부부의 결혼기념일을 추측하고서 혼자 문을 따고 들어왔다는 소리잖아요. 내일 모레 환갑이신 분께서 그런 치밀함까지 내세워서는 아들 부분의 집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니 난감하고 무서웠습니다. 너무 기분이 더러웠던 나머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저는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사용하던 비밀번호를 입력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절대로 추측조차 할 수 없는 번호였어요. 남편도 그 자리에서 절대로 자기 엄마한테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을 거라면서 제게 약속을 해줬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후로는 몇 주 정도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질 않으셨습니다. 혹 우리 집에 멋대로 또 오셨다가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있는 걸 알고서는 빈정이 상해서 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닐까 싶더군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 시어머니가 더욱 괘씸했어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인 줄 알면서 멋대로 우리 집에 들락날락 거리다가 이제서야 발길을 끊었다 생각하니 열불이 터졌죠. 혹여나 우리 집에 와서 내 살림들을 뒤져보며 내가 며느리 짓을 잘하고 있나 확인하셨던 게 아닌가 싶어서 생각하면 할수록 분한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저도 차마 예상하지 못했던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절대로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기에 저는 극도의 공포심까지 느끼면서 당장 이사를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고민하기까지 했어요. 시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발길을 끊고 나신 후 저는 드디어 다시 신혼을 되찾은 것 같다면서 좋아라 했습니다. 남편도 내심 퇴근 후에 자기 엄마가 아닌 저하고 단둘이 있을 수 있게 된 것을 반가워하는 눈치였고요. 남편은 퇴근을 먼저 하고서는 꼭 저 대신 혼자서 집안 살림도 맡아서 해주었고요. 시어머니의 잦은 방문으로 인해 그동안 저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었는지 퇴근을 하고 와보면 집이 아주 그냥 삐까번쩍할 정도로 깔끔하게 잘 정돈이 되어 있고는 했습니다. 평소 남편이 자잘한 간식 같은 건 제게 잘 만들어주던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혼자서 인터넷을 보고는 반찬 같은 것도 만들어 놓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반찬을 안 먹는 대신 내가 시어머니 마냥 우렁각시가 되어주겠다면서 우스개 농담을 하면서요. 시어머니가 제게 딱히 우렁각시 같은 존재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농담이 별로 재밌지도 않고 공감이 가지도 않았지만 그냥 그런 남편에게 고마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남편들도 많다던데 저희 남편은 적어도 저를 위해 고생을 해주는 편이었으니 고마울 수밖에요. 그런데 한 달 전쯤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출근 시간에 옷장 앞에서 머리가 갑자기 멍해지더라고요. 분명 제가 여름이 오기 전에 미리 사놨던 새 옷이었고 일부러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까지 맡겨놓은 후 비닐 포장도 뜯지를 않고 있었어요. 그 옷이 홀라당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평소에는 계절이 안 맞으니까 입을 생각도 하지 못했던 바람에 옷이 옷장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입으려니 안 보였어요. 남편에게 손댔냐고 물어봐도 남편은 전혀 모르는 눈치였고 주말까지도 퇴근하면 저랑 24시간을 붙어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전혀 의심을 가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집에 도둑이라도 들었던 건가 싶은 마음에 이윽고 옷장을 샅샅이 뒤져보며 다른 옷들까지 살펴봤는데요. 급기야 사라진 치마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정장 치마라서 상의랑 하의가 세트인 옷인데 보란듯이 누군가가 하의만 가져가 버렸어요. 이쯤 되니 불현듯 한 사람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말입니다. 하지만 의심할 정황이 없었어요. 저희 집에 왔을 땐 분명 반찬을 주시고는 오히려 빈손으로 집을 나가셨는데 옷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훔쳐갔겠냐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맞지 않았고 옷은 아무리 찾아봐도 집안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첩첩산중인 상황에 정신이 혼미해졌죠. 한두 푼도 아닌 몇십만 원짜리 옷들이 사라졌으니 저로서는 돈이 아깝다는 생각 때문에 빨리 옷을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옷을 잃어버린 후 도둑을 어떻게든 찾겠다면서 경비실에 CCTV 의뢰도 해놨고 내 집안에라도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해 며칠 내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퇴근하고 집에 와보니 냉장고 안에 새로운 락앤락통들이 가득 들어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 살림이 아닌 바로 시어머니의 살림용기들로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남편에게 물어봤더니만
남편이 실토하더라고요. 하도 엄마가 집안일을 청소해주겠다고 하고 음식도 주겠다고 하셔서 그래서 정말 잠깐 들려서 청소만 해주고 가시라고 비밀번호를 알려드렸는데 이번에 통을 바꿔놓는 걸 깜빡했나봐. 자기가 싫어할 것 같아서 그가 내가 했다고 거짓말을 하긴 했는데 어떡하지? 미안해 자기야. 내가 당신을 속이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라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의 말은 그간 저 몰래 시어머니께 바뀐 비밀번호를 알려주고서는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집안에 들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의 말만 따라서 제 옷을 멋대로 허락도 없이 가져간 사람은 분명 시어머니가 맞다는 것이 밝혀졌죠. 씩씩거리면서 당장 시어머니께 연락을 했습니다. 내 옷을 가져갔냐고, 왜 멋대로 가져가냐면서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흥분해서는 높아졌는데요.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그것 좀 며칠 입었다고 되게 생색이네. 내가 가져다 놓으라고 말할 테니까 그만 생색내라 며느라. 라고 말입니다. 남의 옷을 멋대로 가져가 놓고서는 그걸 자기 딸한테 보란듯이 입혔던 모양인데 미안하단 말은 끝내 하질 않더라고요. 옆에서 남편은 혼자 앉아보자 못하고 서 있는데 괜히 남편까지 찌질하고 없는 사람 같아 보여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이래서 집안을 보고 결혼을 해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내 시댁이라 생각을 하니 머릿속이 깜깜해졌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도 아닌 며칠 후 시어머니가 혼자 찾아왔더라고요. 멋대로 가져갔던 제 옷들까지 싹 다 들고 와서는 찾아와 건네줬습니다. 분명 드라이클리닝에 맡겨놓은 새것 같은 옷이었는데 세탁소 비닐은 이미 진작에 뜯겨져 있었고 시어머니는 사과 한마디 없이 그걸 그냥 가져다 주면서 에휴, 며느리 옷 좀 입어보려다가 욕만 처먹을 뻔했네. 시누이한테 그 정도 옷도 못 빌려주냐? 라면서 오히려 화가 나 있던 저를 보며 가소롭다는 듯이 비웃었어요. 그 바람에 남편도 저보기가 미안했던지 왜 남의 옷을 마음대로 가져가 놓고서는 오히려 생색이야. 엄마 이거 도둑질이야 도둑질. 라며 닥달을 했고요. 도둑질이라는 말에 시어머니는 아주 질색팔색을 하면서 어디 네 엄마를 도둑년으로 몰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니? 어디 여자한테 빠져도 단단히 빠져서는 네 부모를 욕먹일 생각을 해? 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내시더군요. 남의 옷을 도둑질해놓고서 미안해하는 표정 하나 없던 시어머니의 표정은 정말 생각할수록 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시어머니의 행동에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분했던 나머지 현관 비밀번호를 바꿀 생각을 차마 못한 채로 다음날 출근을 했었는데요. 글쎄 시어머니가 또다시 저희 집안에 멋대로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글쎄 보란듯이 당장 입으려는 여름 옷들을 들고 가셨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세탁소에 맡겨 드라이클리닝을 해놨던 저의 셔츠들을 말입니다. 하나도 둘도 아니고 제가 회사 출근하면서 번갈아 입으려고 사놓은 셔츠 여러 개를 그냥 한꺼번에 집어다가 가져갔더라고요. 이제 보니 세탁소에서 새 옷처럼 씻어놓은 옷들만 골라 가져가는 상습범이셨어요. 저랑 사이즈가 안 맞는 본인이 입을 리는 없고 역시나 하나 있는 자기 딸인 시누이한테 주고자 가져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남편한테 참다 옷가지들을 던져가며 진절머리 난다고 소리를 질러댔고 당장 시무랑 신우한테 내 옷들 가져와서 내 앞에 와 사과하게 하라고 집안에서 난동을 피워댔어요. 사실 저희 혼인신고를 안 했거든요. 연애도 오래 하고 서로 잘하는 사이라고 자부했지만 그래도 함께 살아가는 건 다른 문제라 생각했기 때문에 혼인신고는 결혼 1년 차에 하려고 조금 미뤄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이면 혼인신고는커녕 바로 헤어지는 게 답이겠다면서 남편에게도 헤어지자 통보를 하며 저희 부모님을 집으로 불렀어요.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커지자 남편도 상당히 겁에 질려 했습니다. 본인도 절대 시어머니한테 도벽이 있을 줄이라고는 예상을 못했다면서 급하게 자기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는 옷이랑 다 가져오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수화기 너머로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어쩌고 하면서 제 욕을 하는 게 아주 선명하게 들려왔지만 남편 또한 이대로 헤어지게 생겼다면서 겁을 주니 시어머니도 별 수 없다는 듯이 알겠단 말을 남기곤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먼저 집에 찾아온 저희 친정 부모님께 이 사실들을 털어놓으면서 별 거지 같은 시댁을 다 보겠다 라며 울음을 터뜨렸네요.
친정 부모님도 별일을 다 당해본다며 시어머니를 함께 기다리셨고, 그러던 중 경비실에서 아저씨가 집을 찾아오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집에 도둑이 든 것 같다면서 경비실에 CCTV를 보고 싶다 요청을 했었는데, 제가 건네드린 USB에 아저씨가 의심되는 관련 영상들을 담아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저희 친정 부모님 그리고 남편이 보는 앞에서 그 CCTV 안에 담겨있던 시어머니의 만행을 낱낱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니 하나가 아닌 두 사람이 뒷거리였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출근하고 없는 사이에 집에 벗은 옷을 가져가는 신우의 모습이 하나 찍혀 있었고, 그 후에는 두 사람이 같이 집에 찾아와서는 신우가 먼저 옷을 들고 주랭랑을 치는 모습, 그리고 그 후 저희 부부가 퇴근하는 바람에 시어머니는 반찬을 다 놔두고서 혼자 태어난 적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들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신우이는 제 가방도 하나 가져갔더라고요. 그냥 주말 같은 날에 나들이용으로 쓰려고 샀던 조그마한 가방이어서 최근 잘 사용하지를 못했었는데 그걸 말입니다. 그제서야 옷장으로 가서 가방의 여부를 확인해보니 제 가방은 확실히 제 옷장 안에 없었어요. 그로 인해 남편은 또 안절부절 못한 채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어서는 가방까지 가져오라며 괴성을 질렀고요. 아파트 CCTV에 다 찍혀서 이러다 고소당할지도 모른다고 겁을 주니 그 전화를 끊고서 30분도 안 되어 시모가 신우이를 데리고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 오지 않으려고 내내 자기 집에서 버티고 있다가 남편의 입에서 카메라에 찍혔다는 말이 나오자마자 겁이 나서는 택시를 타고 뛰어왔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들어온 신우이와 시모의 손에는 제 가방과 옷들, 그리고 급기야 저는 미처 몰랐던 저의 귀걸이 2개까지도 들려 있었습니다. 시모랑 신우이는 끝까지 자존심을 챙기고 싶었던지 저희 부모님까지 와 있는 집안 꼬라지를 보자마자 이게 도대체 무슨 큰일이라고? 부모님까지 모시고 와서 이사나를 만드나 그래. 가족들끼리 서로 옷도 좀 빌려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이걸 그대로 쪼르르 친정에다가 일러바쳐서 남편을 곤란하게 만드냐? 출가회인이 벌써부터 이렇게 친정에 기대서 살면 나도 이 결혼은 반대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바람에 남편은 정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생각이 되었는지 엄마 제발 그만해. 엄마 진짜 이러다 신고당해. 라며 자제하라고 입을 틀어막으려 했지만 옆에서 그 엄마의 그 딸이라는 걸 보여주겠다는 듯이 오빠는 가만히 있어. 그냥 빌려간 거 가지고 무슨 신고. 라며 코웃음 치는 신우의 모습에 제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우리가 카메라에 절도하는 시모와 신우의 모습까지 다 가지고 있었기에 신고뿐만 아니라 절도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한 상황이었기에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절대로 시모 신우랑은 합의가 절대 없을 거라는 말과 함께 그 자리에서 남편의 얼굴에 주먹을 가격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지 아들이 며느리 주먹에 얼굴을 맞고 코피를 터뜨리자 비명을 질렀는데요. 당장이라도 저를 똑같이 한 대 때리려는 듯이 달려드는 시어머니의 손은 금방 저희 남편의 손에 잡혔고 그 길로 코피를 흘리는 남편의 손에 질질 끌려 나가셨어요. 옆에서 저희 시누이는 제 손에 피 흘리는 자기 오빠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는지 겁먹고 가만히 서 있다가 너도 한 대 때려줘? 나한테 뒤져보고 나갈래? 아님 네 손으로 나갈래? 라며 주먹을 치켜 세우니 제 발로 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무조건 고소로 끝내고 위자료까지 받아내라며 시모와 시누이까지 모두 다 절도죄로 형사고발을 했고 사실 혼인관계에 파탄 책임을 물어 두 사람 모두에게 정신적인 위자료 청구까지 하려고 했지만 저희 부모님께 무릎까지 꿇어서는 사죄를 하는 남편의 모습에 그것만큼은 용서하고 봐주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었지만 저 몰래 자기 엄마한테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만으로도 실망스러웠었고 또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놈의 시어머니랑 시누랑은 영영 떨어지지 못한 채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정떨어져서 후회 없이 갈라서기로 했네요. 절도죄는 형식적으로 진행했지만 물건들을 모두 되찾았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는 합의금을 받아내며 끝이 났고요. 남편과는 전세자금을 당장 뺄 수가 없어서 재산 분할이 도로 힘들었었는데 저에게 미안했는지 자기가 대출까지 받아서는 제게 위자료를 500만 원을 더해 전세자금 반을 돌려주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금전적인 손해는 없이 정신적인 손해만 가득 껴안은 채 남편과 이별을 택했습니다. 남들이 보면 동거하다 헤어진 줄 알 만큼
너무나 짧은 시간 동안 참 별일이 다 있었던 결혼 생활이었네요. 비혼의 코로나 신부에서 이제는 비혼의 동거녀가 된 기분입니다. 그래도 언제든지 내 물건에 손을 댈 수 있었던 도벽 있는 시모와 시누이로부터 멀어진 지금이 저는 결혼해서 살던 때보다 훨 마음이 편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40대 초반의 남편과는 6년 전에 시골을 옮고 현재 아이는 없는 상태입니다. 둘 다 아이를 무척 가지고 싶어 했지만 이제는 둘 다 나이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거의 포기를 해버린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시험관 시술도 여러 차례 해봤었지만 모두 다 실패를 했고 그쯤 되니 아이는 우리 운명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슬픈 와중에 주변을 둘러보면 모두가 자기 아이 하나쯤은 가진 채 행복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우울하고 괴로웠던 순간들도 참 많았습니다. 나 혼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아이가 없나 싶어서 제 배를 한참 들여다보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방 안에 갇혀 지낸 적도 있었네요. 하지만 그런 앞날에 대한 회의감, 아이를 향한 욕심 같은 것들은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 방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현실적인 돈 문제 앞에서는 이런 고민 걱정들이 아주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사치가 되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는 저의 전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과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단독주택 하나를 가지고 시작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과감했던 저의 첫 사업이자 저의 전 재산이 몰빵된 사업이었어요. 부모님은 아직 정정하게 살아계시지만 관리하기 힘든 단독주택을 버거워하셨고 마침 동네 주변이 중국 관광객들도 많이 몰려온다고 하고 여기저기 상권이 활발히 커지면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것에 관심을 두셨었는데요. 본인들이 직접 해보자니 손이 가는 일이 너무 많다는 소리를 듣고는 저한테 바로 넘겨주시더라고요. 알아서 잘 관리를 해보면 살라고 말이죠. 그 바람에 저도 용기를 내서 대학 졸업하고 30이 넘어서까지 열심히 다니던 직장을 때려쳤습니다. 제 젊은 시절을 다 바쳐 일했던 직장이었지만 정말로 큰 용기를 가지고서 사표를 냈었어요. 퇴직금 쏟아부어다가 단독주택 인테리어를 싹 다 해버렸고 방마다 침대 들이고 가구 들이고 정원까지 가꾸면서 제 온 하루를 투자해 만들어낸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당시 남편은 저랑 교제를 하고 있던 남자친구였는데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숙박사업을 하는 과정을 옆에서 다 지켜봤었어요.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일하는 시간을 볼 수가 없었지만 주말이면 꼭 저희 숙박에 와서는 완성되어 가는 과정도 지켜보고 잡일도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냥 우리 부부가 꽁냥거리면서 연애도 하고 일도 했던 의미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많은 손님들이 정말 한순간에 끊기더라고요. 사람은커녕 개미새끼 몇 마리만 마당에 기어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법 돈이 잘 벌린다고 생각을 해오던 참이었는데 갑작스런 바이러스의 출몰로 저는 여간 멘붕에 빠진 게 아니었어요. 아이 문제로 개인적인 마음고생했었던 와중에 사업까지 그 모양이 돼버리니 난감했습니다. 나한테 죽으라는 소리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친정 부모님의 연락과 말씀으로 어떻게든 정신은 부여잡고 살 수 있었어요. 사실 아이 문제로 인해서 남편과는 결혼 생활이 가면 갈수록 어색해져가고 남보다도 못할 정도로 멀어져만 갔었거든요. 함께 게스트하우스의 일을 도와주며 자기 일 마냥 신경 쓰고 애정을 쏟아붓던 남편도 어느 순간부터는 아이 문제를 핑계 삼아 신경질을 부리며 관심을 툭 끈더군요. 그러곤 꼭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내가 와주길 바라지도 말고 내가 뭘 해주길 바라지도 마. 네 사업이니까 돈이 벌려봤자 네 직업으로 들어가잖아. 라면서 매정한 말을 하더군요. 우리 부부 사이가 좀 더 풍족하게 잘 살고자 하는 사업이었는데 남편은 꼭 네 사업인지 내 사업인지를 따져가며 저와 선을 그으려 했습니다. 사업의 수입을 나눠주지 않아서 그런가 싶어 용돈을 주려 하기도 했었는데 돈만 받고는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고맙단 소리 한 번 하지 않은 채 그 돈으로 자기 엄마만 모시고서 급기야 소고기까지 사주러 가더라고요. 나 엄마랑 밥 먹고 들어가. 라면서 퇴근길에 전화가 와서는 자기 혼자 시어머니를 만나 고기를 구워 먹고는 집으로까지 소고기 냄새를 아주 솔솔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맛있게 먹었어? 라고 모른 척 물어보면 남편은 네가 준 돈으로 라며 속 터지는 대답을 하곤 했죠.
그러면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문자가 와서 네가 애는 없어도 시어머니 호강을 시켜줄 줄 아는구나. 그래 그렇게 용돈도 팍팍 주면서 네 남편 키는 네가 살리고 살아야 하는 거다. 비록 애가 없어서 네 남편 키가 많이 상했을 테지만 돈이라도 아낌없이 쥐어주며 남편 대접 잘해줘라. 라며 꼭 남편을 거두는 잔소리를 하곤 하셨습니다. 정확히 따지자면 잔소리가 아닌 헛소리였죠. 그런 식으로 제가 고생해서 건네주는 돈을 입 꼭 다물고 받아먹더니만 저희 부모님을 위한 선물 하나 사줄 생각도 안 하고 저를 위한 근사한 외식 한번 해줄 생각을 하지 않는 남편에게 딱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용돈을 끊어버렸어요. 그게 작년 초였죠. 무작정 용돈을 안 준다면서 남편은 마치 맡겨놓은 돈이라는 마냥 제게 화를 내기 시작했고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저는 더 진절머리가 나며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코로나가 찾아오게 되었고요. 그 바람에 제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힘들어하니까 남편도 사람이긴 한 건지 용돈 문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더라고요. 코로나 덕분에 오히려 남편하고의 신경전이 뚝 끊겨버리게 되었고 저는 저대로 남편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숙박일을 일으켜보겠다며 밖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살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께 신경을 하나도 쓰지 않으니 제 정신 상태는 솔직히 이전보다 훨 맑아져갔어요. 보통 같으면 집에서 남편 눈치에 시어머니 전화 눈치까지 보면서 혼자 속 끓이는 일이 많았을 텐데 일에 몰두를 하다 보니 그 누구도 신경이 쓰이질 않았습니다.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가 더 급한데 시무나 남편은 제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었으니까요. 그 사이 저는 저대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아닌 국내 소비자들에게로 사업의 방향을 빠르게 전환시켜 그나마 손해를 덜 본 채로 밥벌이는 하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보다 분명 반값도 싸졌고 손해보는 일이 많았지만 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게 어디냐는 마음으로 정신을 붙잡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하지만 제 일이 다시 잘 되기 시작하니 남편이란 놈이 옆에서 신경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잊혀졌던 그 용돈 문제로 말입니다. 가장 첫 시작은 바로 시어머니셨어요. 올 초부터 부쩍 저한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이러다 제가 숙박 사업을 쫄딱 말아먹고는 자기한테 돈이라도 꿔달라고 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지 제게 통 연락도 하지를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막 집에서도 손님 상담 전화를 받고 예약이 바빠져 숙소에서 집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걸 남편한테 들었는지 갑자기 올 초부터 부쩍 자주 연락을 해오셨어요. 처음에는 요즘 사업이 바빠졌다며? 다행이다. 뭐 일손 필요한 건 없니? 라며 문자가 와서는 제 사업이 어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를 슬쩍 떠보시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전 우리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쓰레기인 줄은 모른 채 단순히 안부 인사인 줄 알고서 네, 다행히 사업이 다시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라면서 답장을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전화를 해서 말하시더라고요. 그래, 요즘 작년 한 해 동안 네 남편이 네 걱정으로 얼마나 밤잠을 설쳤는 줄 아니? 네가 좀 잘 챙겨줘라. 지갑도 비지 않게 두둑히 현금 좀 넣어놓고 집에서 풀떼기만 먹지 않도록 고기 반찬도 잘 만들어 내주고 라고 말이죠. 솔직히 그 말을 들으니 어른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제 입에서 닥치란 말이 먼저 나올 뻔했습니다. 진짜 지 아들밖에 모르는 게 자랑인 줄 아는 시어머니의 무식함이 소름 끼치려고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코로나 터지고서 저한테 관심도 제대로 가져주질 않았습니다. 자기 용돈 문제로 신경질만 부리더니 코로나로 제 사업이 어려워진 걸 알고 나서부터는 아예 돈 얘기는 꺼내지 않은 채 무시를 하는 것으로 배우자인 절 방관했어요. 분명 먼저 저를 무시하고 돈 못 버는 능력 없는 여자를 본 건 남편이었습니다. 일하고 들어오면 보란듯이 자기 혼자 먹을 밥만 차려 식탁 위에서 먹고 있고 때 되면 계절옷을 자기 혼자 사서는 보란듯이 제 앞에서 가격표를 뜯으며 옷을 입어보는 남편이었습니다. 제 사업은 아예 망했다고 단정을 지은 것처럼 저에게 무시와 하찮은 표정으로 일관을 하기 바쁜 놈이었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 저는 더욱 일에 매달렸고 결국 그러다 보니 일로 치유를 받으면서 남편을 신경 끄고 살 수 있었던 건데요.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건지 이제 와서 다시 제게 남편의 지갑을 두둑하게 만들어주라는 소리나 하고 계시니 화딱지가 나더군요.
시어머니의 말씀엔 다 네, 네 하면서 시종일관 단답만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서도 보란듯이 남편 지갑에 돈을 채워주지 않았고요. 집에서 둘이 살며 필요한 식재료에 공과금 납부, 그리고 하다못해 아파트 관리비까지 전부 다 제가 내고 있었는데 왜 남편이며 시어머니는 제 지갑에서 돈을 빼낼 궁리만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최근까지도 지독하리만큼 제게 연락을 해오셨어요. 그가 남편한테 사사건건 제가 용돈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물어봤었는지 저희 집 사정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너 아직도 네 남편 용돈은커녕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안 줬다며? 네가 사람이니 응? 라고 타박을 하시는 어머님 말씀에 해도 너무한다는 원망의 목소리를 내비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당장 집으로 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어머님은 당신은 아직도 용돈이나 받아 쓰는 중딩으로 하는 거야? 아님 내가 당신 지갑 채워줘야 하는 돈줄로 하는 거야? 왜 내 사업으로 번 돈을 당신한테 주라 마라 자꾸 전화가 오냐고. 라면서 급기야 더는 못 참겠다고 화를 내버렸죠. 하지만 이내 보인 남편의 태도가 정말이지 오만정이 다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는 네가 뭔데?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마저도 저를 사업에서 용돈이나 줘야 하는 바깥 여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자기 엄마 편을 들면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저에게 질문하는 남편의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아 이혼하자고 내뱉는 제 말에 네가 퍽이나 이혼을 하겠다. 너같이 독한 애가? 라며 코웃음을 끼고 방 안으로 들어가던 남편.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정말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주구장창 나를 원망하고 무시만 했던 남편을 어떻게 대했어야 내가 좀 더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저를 향한 후회도 막심했습니다. 이 상황이 다 제 탓으로 비롯된 것만 같아 쓸데없는 자책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날 더 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제게 차려주는 아침을 먹고서 출근한 남편이 글쎄 시어머니께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해 다 말을 했나 보더라고요. 게스트하우스로 청소를 하러 가 있던 제게 불이 나도록 전화가 울려댔어요. 청소일이 너무 바빠서 연락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하도 짜증이 나서 전화를 받았더니만 어머니께서 글쎄 문 열어!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글쎄 설마 하며 저희 게스트하우스의 현관문을 열어보니 마당에 시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해서 대문은 늘 잠금장치 없이 열어놓는 편이었는데 그 문 안으로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와 계시는 모습에 정말 기겁을 했습니다. 손님들 중 아직 방 안에 계시는 분들도 있었고 이제 막 하나둘 도착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어머님이 딱 와서는 곧 난장판이라도 일으킬 자세로 저를 째려보시니 겁이 덜컥 났어요. 어머님, 여기는 어떻게? 지금 일하는 중이라 이렇게 와 계시면 안 돼요. 근처 카페가 있으니 잠시 들어가 계셔도 좋을. 라며 사정을 하며 얘기를 하는데 어머님이 제 말을 끊으셨어요. 그리고는 그 주변이 다 조용하고 운치 있는 카페로 가득한 동네였는데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내 아들한테 이혼 통보를 했다고? 너까지 께 내 아들한테 먼저 이혼 요구를? 사업 망할 뻔한 년을 옆에서 지켜주고 든든한 치아비 노릇을 했더니만 이제 와서 네 사업 다시 살아났다고 헤어지자는 거야? 이거 완전 숯바른 년이네. 너한테 필요 없다고 이제 와서 네 남편이랑 헤어지겠다 해?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와도 유분수지. 어디 감히 손님 뒤치다거리나 하는 애가 내 아들한테 이혼을 요구해. 라면서 대충 제가 자기 아들한테 먼저 이혼하자고 요구를 한 곳에 앙심을 품고서 찾아오셨더라고요. 내 남편이 언제 제 옆에서 든든한 남편 역을 해줬는지 기억도 안 나지만 저를 찾아와 제 아들의 남편이 어딨냐면서 자기 아들을 두둔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진정하라 용을 쓰고 애를 써도 제 말은 귓등으로 듣지라 하는 채 마당에서 계속 소란을 피워댔어요. 지방에서 잠시 올라와 계셨던 한 40대 남자 손님께서는 무슨 일이냐며 놀래 마당으로 뛰쳐나오셨고 결국 저는 손님들께 방해가 될까봐 급히 시어머니를 모시고 게스트하우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으로 들여보내면 적어도 소리는 안 지른 채 제 앞에서 대화를 해보려 하실 것 같았거든요. 남편한테는 문자를 보내니 네가 알아서 해결해.
너가 이혼하자고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라면 자기 엄마 일에 아예 나 몰라라 하더라고요. 자기 부인 사업장이 자기 엄마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도 남일인 마냥 모른 척을 했어요. 그러니 저도 사람인지라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자지간에 해도 정말 너무하더라고요. 제가 사업이 힘들 때는 쳐다도 보지 않고 연락조차 하지를 않더니만 사업이 좀 나아진다 싶으니 또 용돈을 달라고 난리고 급기야 자기 아들한테 이혼 통보를 했다고 난리부르스를 떠는 꼴이라니. 게다가 자기 아들이 지아비 노릇을 잘한 줄로만 알고 있는 시어머니의 말씀이 생각을 할수록 열불이 났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가 쉽사리 제 게스트하우스로 나갈 생각을 하질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한테 이혼말을 먼저 꺼낸 것을 취소하고 당장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를 하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급기야 자기 아들한테 올 때 미리 연락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회사도 반차를 내고 저희 게스트하우스로 오는 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는 분명 자기 엄마에 대해서 깜깜무소식이라는 듯이 모른 척하고 대수롭지 않아 했던 남편이 지금 저한테로 오는 중이라고 말이죠. 이제 보니 모자들끼리 서로 짜고 쳐서는 저를 한번 무릎이라도 꿇린 채 용돈이라도 받아보려고 아니면 기라도 죽여서 어떻게든 구워 삶아 보겠다고 작정을 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장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다 아까 마당에서 마주했던 40대 손님께서 멀찌감치서 저를 조용히 부르더라고요. 호들갑을 떨며 화를 내는 시어머니를 내버려둔 채 급하게 손님께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러자 손님은 내가 얘기를 계속해서 들어봤는데 사장님 괜찮아요? 라면서 저를 걱정해 주셨어요. 순간 그 말씀에 저도 모르게 울컥한 나머지 죄송합니다. 집안일인데 여기까지 끌고 와서 라며 눈물을 훔쳤고 급기야 손님께서는 경찰을 불러서 영업방해로 고소라도 하라며 정신을 차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현관 밖에서는 남편이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손님 말씀이 맞았어요. 내가 지금 시어머니와 남편한테서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느니 당장 경찰이라도 불러서 저것들을 싹 다 내쫓아 홍군형을 내줘야겠다 싶더라고요. 겁을 먹고 있다가 뒤늦게야 손님 말씀에 정신을 차린 겁니다. 저는 바로 손님께 불러주세요 라는 한마디를 남긴 채 남편은 게스트하우스 거실 안으로 들였어요. 핸드폰 녹취를 하면서 저는 몇 번이고 두 사람에게 여기서 나가주세요. 손님들 오셔야 하고 아직 계시는 손님들도 있어요. 저 혼자 청소해야 해서 시간이 없어요. 라며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녹음을 신경 쓰면서 최대한 제 화를 가라앉힌 채 영업이 방해된다는 말도 아끼질 않았네요.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제 영업에 관심이 없다며 나가기를 거부했고 급기야 저는 바깥에서 경찰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 그리고 밖에 있던 손님이 여기에요 라면서 경찰을 향해 외치던 그 순간 이때밖에 없다면서 무작정 시어머니께로 달려들었습니다. 나가라고 몇 번을 말해 라면서 소파에 앉아 상견 행세를 하고 있는 시어머니의 머리를 옆에 있던 남편에게로 확 박치기를 해버렸어요. 며느리의 돌발 행동에 저희 시어머니는 손쓸 새도 없이 자기 아들과 머리가 박치기 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당했고 이내 아프다며 곡소리를 내는 와중에 제 손에 뺨을 맞으셨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청소를 하느라 굳은 살이 박힐 대로 박혔던 제 손에 시어머니는 아주 그냥 통쾌할 정도로 거칠게 뺨을 얻어맞으신 거죠. 그 와중에 남편은 제가 미친년이라며 저를 한 대라도 때리려고 손을 들이밀었는데 그 순간 밖에서 경찰이 그만하라며 소리를 지른 채 남편을 제압했어요. 두 사람은 바로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습니다. 남의 업장에서 방해를 한 이유로 저는 합의 없이 두 사람을 고소하기에 이르렀고요. 두 사람을 난동죄로 고소함과 동시에 이참에 더는 못 살겠다면서 남편과 시어머니께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소송을 걸어버렸습니다. 제 이혼에 책임이 없잖아 있는 시어머니께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했고요. 남편에게는 그간 소홀하고 무심했던 결혼생활의 책임을 물어 이혼 유책자로 소송을 걸어버렸죠. 시어머니와의 마찰에서도 나 몰라라 하며 무시하려 했던 남편이 보낸 문자를 죄다 증거로 제출해버렸습니다. 솔직히 따지려고 들면 따질 수 있는 증거가 수도 없이 많았고 제가 그동안 책임지고 내던 생활비와 공과금까지도 모조리 다 받아내겠다면서 재산분할 소송까지 걸어버렸어요. 가진 거라고는 쥐뿔도 없던 남편은 졸지에 이혼하면서
그간에 저한테 받아온 혜택까지도 모조리 다 토해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그런 남편은 아니나 다를까 물에 빠진 생쥐마냥 겁에 질려서는 내가 당신 사업 힘들 때에도 이혼 얘기 안 꺼내고 함께 있어줬잖아.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야 해? 이혼은 다시 생각해보자. 이젠 내가 당신 일도 도우면서 잘할게. 라면서 입에 발린 소리를 씹으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의 말이 다 거짓부렁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안다면서 사업이 힘들 때 이혼 얘기는 안 꺼내야 하는 게 정상인 거야. 너처럼 생색내면 안 되는 거라고 이 자식아. 라며 칼같이 합의를 거절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저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 생활 6년 동안의 대가치고는 너무나도 작은 3,5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았고 시어머니로부터는 이혼을 하게 만든 정신적 피해보상과 더불어 영업방해죄 벌금까지 합해서는 1,3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주택을 팔기만 해도 지금 당장 돈 10억은 우습게 받을 수 있는데 두 모자한테 합쳐서 돈 5천만 원도 안 되는 위자료를 받아 좀 허탈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집구석 사람들한테는 이 돈이 어마무시하게 큰 돈이라는 걸 잘 알아서인지 판결이 그 누구보다도 기뻤네요. 어디 한번 보란듯이 이 위자료를 가지고서 맛난 엿이라도 사 먹으며 앞으로는 제 행복을 찾아 열심히 살 겁니다. 남편이나 시모처럼 제 노력과 삶을 무시하려 드는 것들이랑은 철벽을 치고 살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